그리고 자본 배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수익성 극대화로 확보한 자본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R&D하고 게임 개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잘 이제 자본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장기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케팅 투자나 게임 운영에도 이제 수익을 잘 배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불만인 부분은 주주 환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창출한 현금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상당한 규모의 이제 자본 배치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제 주주 환원을 위해서 소모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시프트업이 주주 환원에 현금을 과도하게 소모하면서 이제 주주 수익성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제 결국에는 회사의 외연을 키우는 거하고 좀 상충되는 그런 측면이어가지고, LTO에서 추구하는 성장성 투자 조건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인건비 99억 원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갖고 7.9% 증가했는데, 이제 인력은 10% 증가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력 증가율보다 인건비 증가율이 더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제 인건비 비용은 이제 좀 절감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크래프톤을 제외하고 주요 게임 개발사, 국내 게임 개발사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TTM PER이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배틀그라운드에 비견할 만한 흥행작이 없다는 점 때문에 원히트 원더로 저평가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게임 개발사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니케, 그 다음에 스텔라 블레이드로 이어지는 여러 이제 동등한 수준의 게임 흥행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히트 원더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크래프톤 수준의 PER을 받을 수는 없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게임사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PER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PER은 이제 20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 성과에 대해서 좀 시장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유저가 이제 좀 점차 확대되면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임이다라는 거를 시장이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은, 이제 실적으로 증명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판 니케에서 이제 첫 번째 출시한 다음에 두 번째 업데이트할 때 매출 피크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매출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추이를 보이면서 시장의 오해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 출시를 통해 가지고 IP 잠재력이 다시 한번 증명된다면은 니케 원히트 원더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하면서 멀티플이 이제 20 이하에서 좀 할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엔터 산업이 다 그렇듯이 흥행 여부에는 좀 예측 불가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에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최소한 어떤 기획사가 라인업을 런칭하고 꾸준히 앨범을 출시해 준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라인업이 월드 투어를 돌 수 있는 라인업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논리를 시프트업에도 적용하려면은 이제 유저들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게임이 유저 선호를 잘 반영해가지고 개발됐고, 그 다음에 그런 방향성이 좀 글로벌 게임 시장의 변화와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뭘 원하는지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PC 버전 출시로 입증될 거다라고는 좀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산업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예전에 이제 서비스를 했던 데스티니 차일드란 게임을 이제 서비스 종료하면서 좀 잡음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캐릭터 선정성 논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임사들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과금 유도를 하면서 유저 불만 같은 것도 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P 장기와 흥행 성적, 성공률 같은 걸 보면은 회사가 스스로 뭘 잘하는지는 잘 파악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내러티브나 아니면 타겟 시장 내에서의 경쟁 구도가 좀 점차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차별화 요소 같은 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점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기업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늘어나고 있는 개발 인력을 AI를 통해 가지고 구조 조정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퀄리티나 아니면 흥행 성적이 유지된다라는 게 입증된다면은 혹은 이제 프로젝트 위치스의 흥행 성과가 스텔라 블레이드를 뛰어넘는 수준이다라는 게 입증된다라면은 커버 기업으로 편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